1993년 6월 26일 미 해군 전함에서 총 23발의 미사일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발사되었다. 공격 목표는 바그다드 시내의 이라크 정보기관 건물. 미국은 미사일이 이라크 정보부를 폭격했다고 발표했고, 이라크는 주거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왜 이라크 정보기관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걸까? 두 달 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1990년에 이라크와 벌어진 걸프전의 승리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방문했다. 무사히 행사가 끝났지만 뒤늦게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차량 폭탄 테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미국과 쿠웨이트 정부는 수사 결과 암살 용의자들의 지도자가 이라크 첩보 부대원이며 그 배후에 이라크 정보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 정보기관을 응징하기 위해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것이다. 곧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바쁘게 움직였다. 미국의 공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라크의 보복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CIA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능과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만큼 전 세계로부터 수없이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데,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공작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 하지만 최고의 정보기관인 CIA도 정보를 잘못 분석해 오판을 내린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해답을 선택한 다음 그 해답을 뒷받침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CIA에서 45년이나 근무한 베테랑 요원인 리처드 휴어 주니어는 이런 문제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첩보부의 정치 분석 사무국에서 방법론 팀을 이끌고 있던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경합가설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고안해냈는데, 이라크의 보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는 리처즈의 이 경합가설 분석이 활용됐다. 경합가설 분석의 첫 단계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설들을 모두 확인하는 분석 방법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설이 편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지닌 분석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다. CIA는 이 단계를 통해 다음 세 가지 가설을 도출했다. 첫 번째는 이라크는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일부 소규모 테러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대적인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가설이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 가설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증거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 두 번째 증거는 1991년 걸프전 당시 테러 공격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 증거는 이라크 첩보기관의 라디오 방송 빈도와 길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네 번째 증거는 이라크 대사관에서 보안을 주의하라는 훈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각 증거들과 가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위에 두고 증거를 아래 왼쪽에 나열한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그리고 각 증거들이 가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기호로 표기한다. 해당 증거가 가설을 뒷받침할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기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거 3의 경우 이라크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면 라디오 방송의 빈도와 길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설 1에는 마이너스를, 가설 2와 가설 3에는 플러스를 표기한다. 다음 단계는 가설들을 재검토하고 가치가 없는 증거와 주장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거 1의 경우는 CIA에서 모든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CIA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공식 성명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설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가치 없는 증거는 가설 검증 시 제외하게 된다. 경합가설 분석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설들이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보 분석가의 편향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서
늘 정확하고 올바른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정보와 개인의 직관적인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경합가설 분석이 올바른 해답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분석 과정이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협의하거나 추후 유사한 문제를 검토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CIA는 이 경합가설 분석으로 이라크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 아쉽게도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이라크의 보복 공격은 보고되지 않았다. CIA뿐 아니라 일반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도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은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패를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편향, 직관을 따르기보다는 CIA처럼 적절한 분석 도구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인간의 심리적 오류를 제어하고 기존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